이건 직접 보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법정의 혼란입니다. 나 털지 마. 들켰잖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의 한 변호사가 재판 중에 짜증이 난 판사에 의해 법정 모독으로 제재를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한 게 뭐였죠? 이제 여러분도 제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로앤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와우. 이번 사건을 한번 살펴보죠. 오클라호마의 한 변호사가 양육권 소송에서 판사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법정 모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록 B. 홉킨스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13년 동안 홉킨스 로 앤드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이민법, 가족법, 민권 관련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2026년 2월 5일 포톤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홉킨스는 양육권 분쟁 중인 한 아이의 어머니를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홉킨스는 의뢰인이 포톤타 카운티에 거주한 적 없어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법정이 가득 찬 것 같으니 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호킨스의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별도의 문제로 그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홉킨스는 이전에 화상으로 심리에 참석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아침 확인 전화를 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와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홉킨스는 도착했지만 그의 의뢰인들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홉킨스가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판사와 상대 변호사 모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서류를 꺼내 오늘 확인할 단락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바로 여기요. 줄리엔 크레이머의 진술서입니다. 이것은 특별 출석 및 각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된 것입니다. 교육, 학교에 다녔던 아이, A, B, C, D, E 항목입니다. 무엇에 대한 건가요? 줄리엔 크레이머의 진술서입니다. 3번 항목, 아이의 거주지입니다. 처음부터 OQW는 줄곧 판사와 함께 계속해서 단독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May I state my grounds?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이건 전문 증거입니다. 이건 당신의 진술서입니다. 저는 이 법정의 일원입니다. 그는 계속 방해받았지만 당신은 그를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할 말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생각 하나도 끝까지 못 말했어요. 하던 말 마저 하세요. 판사님, 진술서가 소장에 첨부된 것은 알지만 여전히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 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빈 의자일 뿐입니다. 저는 기쁩니다. 퍼멀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보다 경력이 더 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의뢰인 없이 관할권에 관한 논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전혀 모르십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의뢰인이 여기 없어서 답답하네요. 다시는 법정을 방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여기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녀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걸 알고 답답하네요. 아마도 그게 그녀가 여기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주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진술을 끝내지 않았어요. 또 끼어드셨네요. 그걸 던지지 마세요. 제가 던진 게 아닙니다. 벤치에서 떨어졌어요. 사실이 아닌 말씀은 그만해주세요, 판사님. 선생님, 여기 주민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제가 내려놨어요. 제가 내려놔서 떨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니 진정하세요. 화난 것도 언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게 변론할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저 얼굴 안 빨개졌어요, 판사님. 진짜 아닙니다. 우리 법정 기록관이 우리 둘 대화를 기록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훔치고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됐죠?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건 안장적이요. 아니면 나를 향해 쐈잖아요. 이 시점에서 호킨스는 판사가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이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손을 등 뒤로 그러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않고 있어요. 손을 등 뒤로 하시고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걸을 수 없고 지금 내 동맹이 처지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저쪽으로 걸으세요. 진정하세요. 잘 털지 마세요. 저를 놔둘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숨 쉬고 있잖아. 아프게 하고 있어. 날 데려가. 내가 숨 못 쉰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숨을 쉴 수도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손을 등 뒤로 해. 숨을 쉴 수도 없어. 여러분, 숨을 쉴 수도 없어. 숨을 쉴 수도 없어. 숨을 쉴 수도 없어. 숨을 쉴 수도 없어. 추가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는 그들이 법정으로 서둘러 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의 다리를 잡았어. 누군가 911에 전화해. 누군가 911에 전화해. 지금 네 전화가 필요해. 도와줘. 도와줘. 나네. 좋아, 우리가 널 일으켜 세울게. 아니, 난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지금 당장 여자 경찰관 불러. 지금 여자 경찰관 불러. 일어나! 지금 당장 여자 경찰관 불러. 여자 경찰관 없어. 꼭 필요해. 100원을 빌어. 일어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가 내 안경을 그냥 던져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안경 줘. 내 얼굴에 씌워줘. 내 얼굴에 씌워줘. 아무것도 안 보여. 도와줘! 안 돼. 제 안경 좀 주세요. 못해. 저도 거두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 보세요. 지갑이 필요해요. 우리가 네 물건 전부 챙길 거야. 어서 와. 나 걷고 있는데 네가 날 끌고 있어. 걸어. 기회를 줘. 걸을 기회를 줘. 고마워. 나도 같이 갈게. 아니, 그냥 전화하면 돼. 필요하면 경찰관에게 전화하는데. 16 센트럴 90일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나도 바디캠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16. 센트럴 91번 사건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 성이 뭐야? 그 사람 성이 뭐야? 그 사람 성이 뭐야? 17번은 필요 없어. 그 사람 성이 뭐야? 그 사람 성 뭐야? 곧 말할게. 나는 우리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할 거라고 했어. 저기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같이 올라왔어. 제발 나한테 붙지 마.
Cure for me technically work. 이거 불빛에서 치워줄 수 있나요? 그는 내 바디캠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재판장 잭슨과 언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방으로 들이닥쳤죠. 잠깐만요.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호킨스는 구금되어 보석금이 25,000달러로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 소동이 있은 며칠 후 홉킨스는 자신의 일을 접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영상에서도 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 사실만으로도 모두를 조금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윗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일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진실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끔찍했던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심리에 늦었고 판사님이 무슨 일이죠? 어디까지 진행됐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럽 홉킨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진 모르지만 여기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눈에 띄지 않게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있지 않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압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저 자신답게 살 겁니다. 하지만 항상 친절할 것이고 항상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는 제가 판사에게 무례했다는 그런 주장들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제가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항상 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희생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여전히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은근한 차별적 언행이 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변호사들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평판과 인식을 남깁니다. 하지만 호킨스의 문제는 법정 모독 혐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클라호마 법원 기록을 보면 그는 형사 혐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오클라호마 변호사 협회가 자격 박탈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20일 홉킨스는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서류에 적힌 메모에 따르면 그는 민사 사건에서 법정 모독으로 시비를 복역한 후에 인용하자면 본인의 서약만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는 4월 14일 형사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의 변호사 자격증과 관련해 우리는 법정에서 하핀짓의 다른 부적절한 행동 의혹도 더 알게 됐습니다. 3월 27일에 긴급 임시 자격정지 신청이 포함된 선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하킨지스가 전문직 윤리와 관련된 여러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인용문 첫 번째 항목은 2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저항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피청구인은 보턴텍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C. 스티븐 캐신저 앞에 법정 모욕죄에 대한 심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캐신저 판사는 피청구인이 2026년 2월 5일에 보인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이며 무례하고 오클라호마 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캐신저 판사는 그날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법정 모욕의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행동이 소란스럽고 건방진 태도로 인해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성격의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오클라호마주법 제21편 제565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입니다. 법원은 직접적 법정 모욕 판정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포톤토 카운티 사법센터에서 열흘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날 법정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 중 한 명도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 서신을 보냈고 홉킨스는 이에 대해 20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소인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올해 1월 오클라호마 카운티에서 열린 예비신문을 언급합니다. 홉킨스는 그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피 청구인이 주정부 측 의료 증인을 반대 신문하고 있을 때 근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 청구인에게 의료 증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기 위해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 청구인은 법원과 언쟁하며 법원의 말을 끊고 방해했습니다. 피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말을 끊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피 청구인은 법원의 반복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1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홉킨스가 법정 모독으로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세 번째 항목은 오클라호마주 스티븐스 카운티에서 2023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건에서 홉킨스는 미성년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인에 따르면 홉킨스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렇게 하다 결국 끌려갔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약 90분 동안 구금된 후에 홉킨스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법정 모독 처분을 해제받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홉킨스는 법원과 변호인 모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2025년 3월에 홉킨스가 법원에서 2개 또는 3개의 일정을 동시에 잡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법정의 판사가 홉킨스와 그의 의뢰인을 판사실로 불러 예상 판결에 대해 논의하려 했을 때 홉킨스는 다른 법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서 인용하자면 피 청구인은 법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디쉬먼 판사를 판사실에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쉬먼 판사가 청원에 대한 판결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자 피 청구인은 흥분하며 법정 속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거듭 말을 끊고 디쉬먼 판사의 말을 덮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 청구인은 퇴장 지시도 거부했습니다. 피 청구인은 결국 부부안관들이 그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야 판사실을 떠났습니다. 이제 5번째 항목은 홉킨스가 사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지연시키며 법원과 상대 변호인과의 소통도 거부했다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인 2025년에 오클라호마 민사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홉킨스가 해당 사건에서 상대 변호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번째 항목은 2024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홉킨스는 한 판사와 심리를 잡아놓고 같은 시간에 다른 법정에서 다른 사건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혐의입니다. 7번째 항목은 홉킨스가 2026년 1월 심리 중 법정에서 큰 소리로 여러 번 방해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8번째 항목에서는 2025년 후견인 관련 사건에서 사실상 모든 법적 업무를 회피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중대한 회복 불가능한 공공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긴급 임시 정직 명령을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홉킨스는 징계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정 직업윤리 교육에 참석하고 변호사협회의 윤리 담당 고문과 매달 면담 일정을 잡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만 제기가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했으므로 전환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홉킨스가 실제로 오클라호마에서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지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지만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의 법정 분노 표출은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바이럴 영상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러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였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